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경제학회 이사가 된 영어는 영작자 우석진입니다. 이사 되셨어요? 이사가 됐습니다. 예. 이야, 예, 그래요? 우리나라 경제학회 중 제일 큰 학회, 네. 한국경제학회 이사가 됐다는. 네, 차차기 이전에 이제 학회 이사부터 학회장까지 하셔야지. 학회장은 뭐 아니고요. 예, 뭐 영광입니다. 예, 영광입니다. 네. 예. 깨알 같은 자기 홍보 시간 가져봤고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한번 그 분담금 얘기 짚은 적이 있었잖아요. 부담금. 참 부담금.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부담금 얘기를 꺼냈어요. 예. 그 민생 토론회 하면서 이 부담금 줄여라. 해가지고 지금 몇 달 만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지금 한 2조 정도 지금 줄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어저께 민생경제대책회의인가 거기서 발표하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보니까. 예. 제가 그 부담금 그 평가위원도 뭐 꽤 오래 했었는데, 네. 예. 그래요? 뭐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놀라운 일이고. 이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조세하고는 약간 달라요. 헌재 판단도 좀 다르고. 그렇죠. 예, 뭐 실질적으로는 유사할 수가 있어. 우리가 준조세다. 준조세라고 그러죠. 아니면은 뭐 그 사람들 모르게 걷어간다 그래서 그림자 조세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림자 조세? 그림자 조세 이렇게 부르기. 왜냐면 알게 모르게 내니까. 요금에 포함되어 있고. 요금에 포함되어 있고. 예, 그런데 뭐 이제 뭐 출국 납부금이라고. 그렇죠. 예, 그 비행기표에 발권할 때. 예, 거기 쏙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하는데 저는 두 가지가 문제라고 봐요. 죄송합니다.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 번째는 뭐 이제 시효가 다 됐거나 아니면 이제 뭐 더 이상 이유가 없는 부담금은 이제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예. 다만 우리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부담금, 기부금, 뭐 기금하고 부담금 평가 과정이 있는데 그거 이제 3년에 한 번씩 평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존치할 거냐, 폐지할 거냐, 통합할 거냐 이런 건 결정이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이 갑자기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가지고 갑자기 통폐합이 됐다는 거, 이 과정이 지금 무력화됐다. 아니 국민 입장에서 뭐 깎아준다는데 뭐 굳이 반대할 뭐 이유가 뭐가 그냥 뭘 이런 걸 다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예. 그러면 그만큼 재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 부담금을 내면은 기금에 쌓아놓고 기금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사업을 안 하거나 아니면 하게 되면은 이제 일반 조세에서 재원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컨대 근데 이제 우리가 부담금으로 이제 징수해가지고 하는 기금 사업들은 좀 그냥 뭐 일반 재원으로 해도 되는 사업들이 있지만은 뭐 대략 보면은 이게 이제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컨대 뭐 내가 광산업을 하는데 광산업을 하면서 어차피 살림이 훼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살리는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네가 원인자니까 그렇죠. 광산 사업자가 부담해라. 원상복구해라. 예, 원상복구 하는데 돈은 네가 대라. 그래서 그 원인자에 의해서 그 돈을 부담금 걷어가지고 이렇게 징수해가지고 그 사업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전세 들어가도 저기 집 나올 때는 다 원상복구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돈으로 하는 거니까. 일반 과세를 하게 되면 남이 그 돈을 내준다는 건데 이게 좀 원리에 맞지 않으니까. 그거 이제 부담금 걷어가지고 기금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체 재원이 지금 없어요. 2조 원이. 2조면 그 한두 푼도 아니고 꽤 되는 돈인데. 예, 뭐 그게 이제 문제고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이 개발 관련된 부담금을 이걸 없애려고 그럴 거다. 다른 거는 다 예컨대 뭐 이거 뭐 그냥 플레어 이런 약간 눈속임, 페이크 이런 거고 진짜는 이제 그런 걸 거다 했는데 당연히 이제 그게 한 6천억 정도 포함이 됐습니다. 어떤 것들인데요?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택지나 이제 이런 거 개발하게 되면은 이제 학교 부지 만든다고 해서 부담금 걷기도 하고 맞아요. 아니면 이제 그 개발 부담금을 또 물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게 한 뭐 3천억 해서 두 개 합치면은 대략 한 6천억 정도 깎아주는데 일단 요거는 폐지는 아니고 한시적으로 올해 안 걷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한번 안 걷으면은 다시 걷기는 좀 어려워요. 아 그래요? 아니 세금도 한번 내리면은
다시 원석 복귀 어렵잖아요. 이거 어렵게 올려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리는 거는 한순간인데 올리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 우리 그 부동산 개발 그 사업자 장모를 든 사이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또 그렇게까지 연결을.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 우리가 아무래도 정책하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냥 제 상상에 네. 그 뭐 가족들이 모이고 그러면은 야 이것 때문에 사업 못 하겠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우리 교수님의 해석도 아니고 상상이다. 상상입니다. 제가 네. 잤는데 꿈에서 누가 그런 얘기 해주고 갔습니다. 예. 네. 물론 농담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하시고. 예. 자, 오늘 본론 좀 들어가 볼까요? 예. 이제 뭐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른바 뭐라 그럴까요? 히든 카드, 한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타이밍이 됐는데 예. 이게 한 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좀 평가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각각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게 전국민 25만 원 지급 카드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기시감이 있고 우리 그러니까요. 2020년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코로나 지원. 예 재난 기본소득 경기도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네. 거 그냥 재판 아니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이제 그 의원들은 이제 즉각 반발했죠. 비난하면서 윤희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건 인용입니다. 예. 바보 이렇게까지 막 비판하고. 그러니까 예. 제가 윤희숙 의원이랑 뭐 약간 뭐 친한데 뭐 바보까지야. 여하튼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이게 웬 말이냐.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런 거예요. 바보라고 한 맞아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인데 이렇게 하면은 돈이 더 풀리면 더 인플레이션. 물가 더 올라서 서민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니냐. 네가 경제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문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한번 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번 총선 제1전선은 제가 예측했듯이 물가에서 전선이 형성이 됐다. 제가 맞췄다. 대파값 논란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대파로 표현되지만은 그 결국에는 이게 인플레이션 문제예요. 그래서 요 인플레이션 문제를 조금 따져보면 좋은데 네. 대통령이 사랑하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누군데요? 밀턴 프리드만입니다. 예. 밀턴 프리드만. 예. 밀턴 프리드만 책을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네, 맞아요. 우리 경제 정책은 이래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가시는데 사실은 밀턴 프리드만이 이게 유명하게 된 거는 그 미국 화폐 역사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게 굉장히 유명하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슈왈츠라고 하는 경제학자랑 같이 쓴 건데 거기서 미국 그 이제 통화 정책과 뭐 미국의 이제 그 인플레이션과 뭐 이런 히스토리를 쭉 적은 거예요. 역사를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을 적어 놓고.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항상 화폐적인 현상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재정도 역할을 하겠지만은 주된 요인은 이제 화폐다. 주된 화폐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지 다른 것들은 다 약간 좀 마이너한 거다. 돈이 많이 풀리냐 적게 풀리냐 이제 요게 근데 이게 중요한 거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은 사회 곳곳에 영향을 주는데 이 영향을 주는 것이 서로 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어떤 데는 더 조금 주고 부자하고 뭐 그 가난한 사람하고 감도는 다르겠죠. 그것도 다르고 예컨대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물가가 오르는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물가가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어디는 조금 더 많이 오르고 어디는 조금 덜 오르고.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게 영어로는 uneven하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울퉁불퉁하게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경제학자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이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가 있다. 예.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물가만 오르는 것뿐만 아니고 자산도 같이 오르거든요. 자산 가격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자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훅 부자가 되고 그렇지.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뭐 이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전제로 깔아놓고서 우리나라 이제 경제 상황을 좀 보면 좋은데
최근에 우리가 최근 2년 정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산도 오르고 그리고 뭐 자본에 대한 어떤 수익률도 오르고 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부분이 노동의 가격입니다. 아, 그렇죠. 오히려 오르기는 뭐하냐, 오히려 그 물가하고 대비해 보면 실질임금 감소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나오죠. 우리가 노동의 가격을 우리가 임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노동의 가격 임금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어요. 아주 줄은 부분도 있지만은 예,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노동계가 엄청 밀리고 있어요 지금요. 아, 예. 협상력이 뭐 그렇게 세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도 노조가 좀 있으면은 뭉쳐가지고 이 임금을 버티는 힘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분절화됐기 때문에 건폭 얘기 나왔고 회계 공시 얘기 나왔고 예, 약간 두드려 맞아가지고 협상력이 좀 낮아졌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지금 거의 다 상태에 있어요. 작년에 뭐 전문가들이 10,000원 간다 그랬을 때 저희만 제가 10,000원 안 간다 그랬지. 맞아요. 예. 맞아요. 기억나요. 우리만 10,000원 안 간다 그랬지. 예. 근데 10,000원 못 갔죠. 못 갔죠. 그래서 뭐 명목상 조금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물가까지 고려하면은 오히려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감소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소득 불평등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기는 거고 최근에 지난 이제 18일에 농촌경제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먹거리 물가 이런 것들이 막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한 뭐 9%까지 줄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소득이 이런 보고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그 같은 기간에 자산 가격은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건전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장치를 여기다 심어 놓냐면은 그러면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그거를 정부가 환수를 해가지고 소득이 이제 줄어든 사람들한테 재분배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 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우리가 그거를 저희가 경제학에서는 이게 자동 안정화 장치다. 오토매틱 스테블라이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장치에 심어놨어요, 사실은. 근데 윤석열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뭘 했냐면은 이 늘어난 자본에 대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계속 약화시켜 왔어요. 근데 법인세를 내린다던가. 그렇죠. 법인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기 자본에 대한 과세다.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소득을 얻은 데는 과세가 법인세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금투세 같은 건 폐지한다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 장도 지금 막 절대 폐지시키겠다 내가. 그렇죠. 뭐 그러고 있는데 이게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거든요. 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마찬가지. 세금도 많이 내렸고. 예.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도 이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뭐 엄청 줄고 작년에도 뭐 세수 펑크가 예컨대 진도로 따지면 15% 금액으로 따지면 한 56, 7조가 덜 거쳤지만은 올해도 작년보단 낮지만은 예년 10년 평균보단 낮아요. 그래서 세수가 지금 좋지 않아 가지고 재정 지출을 지금 소득 재분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줄였기 때문에 정부 여력이 없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나마 세금 낼 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저희가 이걸 조세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조세 지출을 지금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적자입니다. 재정 적자. 이거를 우리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는 표현하는데 이러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별로 없고 재정 효과가 별로 없어요. 조금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 다른 나라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은 인플레이션인데 화랑이에요. 예. 화랑입니다. 맞아요. 노동시장이 엄청 좋아요. 미국에 이제 연방 최저임금이 있고 각 주마다 좀 서로 다른 최저임금이 있는데 연방 최저임금보다는 보통 주의 최저임금이 보통 높아요. 근데 요즘에 미국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이 별로 쓰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 임금이 그것보다 높아. 그래서 비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노동시장 거기 괜찮아. 예. 일본은 최근에 그 제로 금리에서 금리를 인상시켰거든요. 그 인상시킨 거에 상당 부분의 이유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예, 5% 이상 올랐다. 그래서 이거 좀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 같으니까 좀 이거 좀 금리를 올려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정체하거나 실질 소득이 지금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25만 원을 지급하면 일정하게 거기서 보존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다가 야 인플레이션인데 정부가 지출을 늘려 인플레이션 자극하겠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 다른 물가는 올랐지만은 지금 노동소득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거를 보전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뭐 생길 거예요. 뭐 정도의 문제가 지금 생길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생기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오르겠느냐. 이제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생기는 인플레이션 문제는 거의 정부가 초래한 거예요.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세수가 안 고쳤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을 했어요. 마이너스통장처럼. 그래서 총액으로 따져보면 그게 113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12달러로 나눠보면은 한 달에 10조씩 갖다 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만기가 있기 때문에 평잔으로 계산하면 7조, 8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0조를 매달 그냥 딱 푼 거야, 가서. 재정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물가 상승 압박으로 계속 오죠. 오히려 또 그러니까 돈 푼 건 정부다. 작년에 그랬고 올해는 지금 어떠냐면은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원래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쓰면 50% 50%씩 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조기 집행을 조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반기가 되면은 시점이 근데 끝나니까 돈을 못 쓰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상반기에 조금 더 써요. 그래서 보통 55에서 60 정도를 쓰는데 올해는 지금 기재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은 우리가 SOC 포함해가지고 65%를 지금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반기에 지금 돈을 뭐 엄청 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13조를 얻는 것이 물론 인플레이션을 올리겠지. 얼마나 올리겠느냐. 그리고 이 시점이 되면은 정치인 좀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으면 됐으면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지금 일으키더라도 소득 보전을 좀 해줄 것이냐.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조금 기간을 좀 당기는 대신 아니면 니네 알아서 살아봐라 지금 이렇게 할 거냐 방치할 거냐라고 하는. 근데 이게 방치하게 되면은 내수가 또 죽거든요.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 내수가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굉장히 정책적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보전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론적 바탕은 알겠는데, 근데 항상 이론과 현실은 따로 놀 수도 있잖아요. 약발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진단을 하세요? 제가 이거 이런 약발이 있는지 없는지 이 연구하는 제가 대표적인 학자 아니겠습니까? 안 하는 게 없어,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저희 혹시 화면에 있으면은 제 논문 제가 몇 개 좀 들고 왔습니다. 깨알 자기 홍보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어릴 때 방송에 척척 박사라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부리부리 박사. 올빼미인가 뭐 나와서. 부리부리 박사. 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사입니다. 저게 이제 제가 뭐 2개 논문 갖고 왔는데 저게 이제 코로나 시기에 우리 뭐 여러 가지 지원금 줬는데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금 줬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를 데이터로 저희가 이제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 말고도 좀 대표적인 저희 거 말고도 대표적인 게 이제 KDI에서 한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연구에 따르면 이제 코로나 시기에 돈을 줬던 거는 다른 때 줬던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10,000원을 줬을 때 그 중에 얼마가 소비로 연결이 되겠느냐. 그 갖고 논쟁이 좀 있었죠. 있었죠. 그래서 맞아. 저거를 이제 데이터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저희는 한 60에서 70% 정도 연결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소위 말하는 재정 승수가 커지는 거예요. 재정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요거 말고, 이제 다른 연구가 KDI 연구인데, KDI 연구는 이게 30%라고 봐요. 10,000원 주면은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저희는 저희 거가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왜냐면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반대되는 게 일본이 헬리콥터에서 그러니까 돈을 뿌려도 소비로 연결이 안 되고 장롱으로 다 들어간다.
그렇죠. 그걸 저희가 이제 저축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렇죠. 경제학자들은 10,000원을 주면은 예컨대 우리가 무슨 재난지원금 10만 원 받았어요. 그 10만 원 들고 가가지고 10만 원 고기 다 사 먹었다. 그렇죠. 그럼 10만 원 다 쓴 거냐? 그건 아니고 그날 저녁에 사실은 찬거리 봐가지고 한 3만 원 집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 3만 원 안 썼으니까 그렇지. 3만 원 빠져서 네트로 순으로 따져보면은 7만 원만 지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3만 원은 저축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게 중요한데 KD의 연구나 저희 연구나 다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연구는 대조군을 잘 만들어야 돼요. 돈을 받은 사람은 돈을 얼마큼 썼고 돈을 안 받은 사람은 자연증분으로 얼마큼 소비를 했는지를 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추적 조사가 좀 돼야 되겠네요. 저희는 이제 대조군을 잘 만들었었고 KD의 연구는 소위 말하는 이제 합성 대조군이라고 써서 합성 대조군. 예. 대조군이 없어. 그래서 합성해가지고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께 더 정확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주장입니다. 일방적 주장입니다. 네. 일방적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거는 좀 저널로 나왔으니까 예, 검토를 받은 거고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시점하고 지금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2020년은 코로나 바로 그 2월달 3월달 확산된 다음에 돈이 나갔던 거거든요. 그때 보복 심리 보복 소비가 엄청 활발했던 시기예요. 사람들이 한 두세 달 집에 갇혀가지고 소비를 못 하니까 예. 내가 정말 쓰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그때 뭐 소고기 3억내 만에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나오고 내 돈도 얹혀서 먹고 막 이럴 때예요. 네. 안경도 맞추고 뭐 나 운동해야 되겠다. 자전거도 사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소비 성향이 높았을 때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 좀 다르다. 지금은 평시니까 예. 평시니까 그때 코로나 시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소비 성향이 조금 낮을 수가 있다. 그래서 효과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이거 그럼 하나. 소비로 연결되는 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아무래도 좀 작다고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동시에 그때는 저금리 시대예요. 아 그렇죠. 저금리. 그러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돌아오지 않나 이런 시대가 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전 시대인데 그래서 야 돈을 빌려가 다 쓰자 막 이럴 때예요.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가 소비로 가기보다는 쟁여두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물가 전체적으로 이제 오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염려를 고려하고 예.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판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지원금하고 비교를 하면 약발은 그것만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보전해 줘야 된다는 어떤 정책 의지를 발동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다. 그건 이제 국민들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물어보는 거고 다만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이재명 표잖아요. 이재명 대표 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본소득의 냄새가 나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 칼날을 묻힌다. 예. 저한테 줬으면 제가 또 이제 이거 선별해야 된다. 근데 또 하나 짚을 점이 예. 이재명 대표의 첫 주장은 전 국민에게 주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률적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교수님은 인플레이션 국면에 있어서는 어떤 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실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분명히 전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인플레 국면에서 득을 보는 사람한테 굳이 또 똑같이 25만 원을 줘야 되냐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리하게 예전에 했던 선별 문제가 다시 나오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 당시에 선별이 어려웠기 때문에 건강보험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막 선별을 막 해냈거든요. 뭐 80몇 %. 예, 건보를 예, 막 맞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진짜 황당한 시절인데 뭐 기부금을 내라는 둥 막 돈을 받아서 기부를 해라. 막. 네, 맞아요. 예,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선별이 어려워요, 사실은. 예, 근데 그때 해서 저안 받았어요. 그래. 좀 덜어서 보면 그때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예. 그 선별 그때 고생했으면 사실은 이제 선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건데 또 우리 공무원들이 또 급한 거는 잘 떼어도 또 이런 기반 조성 같은 거는 또 뒤로 밀리니까 아직 안 해놨거든요. 아 지금도? 예, 그래서 지금 또 선별하면은 선별 논쟁에 또 접어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재명 대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기본으로 가자. 기본. 그렇죠. 그렇죠.
기본으로 가 욕먹 들어도 기본으로 가자. 이제 이런 거고 다만 이제 이게 야당이잖아요.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죠. 그러겠죠. 예, 아무래도. 그다음에 체크할 게 지역 화폐로 주자고 했거든요. 네. 그건 좀 현금으로 주는 거 지역 화폐로 주는 거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뭐 그 전반적으로 지역은 이제 화폐를 주면 아무래도 지역이 묶이니까. 그렇죠. 그 지역에서 활성화하는 그런 효과는 현금을 줬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있고 그다음에 지역 화폐는 이제 시효가 있으니까 어차피 쓰게 돼 있다. 그 주어진 시효 내에서 어차피 이거를 다 써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나는 거다. 예. 근데 다만 이게 시행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봐 이게 위로의 말씀이다. 위로의 말씀이다. 너희가 지금 소득이 힘든 거를 뭐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우리 당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냥 캠페인이다.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정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 정책은 이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으나 충분성까지는 인정하기는 좀 거시기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캠페인이라고 봅니다. 캠페인. 알겠습니다. 이번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카드. 그게 이제 그 세자녀 등록금 면제 카드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좀 많다고 봐요. 왜요? 예. 제가 아까 그런 논문도 많이 썼지만은 저출산 관련 논문도 제가 진짜 엄청 썼거든요. 진짜 언제 한번 총괄 점검을 해보고 싶어요. 이러다 털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네, 아무튼 여하튼 이게 지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일주일 차에 형성된 전선은 물가예요. 그렇죠. 물가입니다. 지금 물가에 지금 온 국민의 지금 신경이 지금 곤두서 있는데 지금 이게 정책 선거를 하려고 해도 장군mon군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장군mon군.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요 25만 원 보조금을 들고 나온 거예요. 네. 이 실제 소득을 보존하겠다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측에서도 요거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경제수석 잘라. 근데 하나로마트 누가 875 누가 데리고 왔어? 누가 기획한 거야? 잘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린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게 거기 자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화났던 게 좀 가라앉아요. 그리고 저놈들이 잘못했구나. 대통령은 잘못이 없구나. 아까 일단 이재영 대표 이제 그 위로용이라고 했던 게 방법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제일 쉽죠. 제일 쉽고 아니면 경질을 하라고 그러든가. 근데 뭐 그런 게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전선을 이탈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선은 물가인데. 전선은 물가인데. 딴 얘기하고 있다. 저출생 전선으로 지금 새롭게 긋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전선 이탈이 쉽게 안 되는 게 이게 폐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왜 안 돼요 이게?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예요. 저출생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정책이 나오면은 제가 민주당이면은 야 묶고 더블로 가자. 왜 세 자녀만에 두 자녀도 하자. 예. 한 자녀도 하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묶고 더블로 갔을 때 되게 옹색해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선 창출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프레임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프레임?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된다.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물가 프레임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오히려 강화시켜주기만 한다. 안 된다. 그래서 손을 빼야 된다. 그래서 저출생제 정책으로 옮겨온 건데 요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는 맞아요. 예컨대 지금 1월 달에 한 2만 1,000명 정도 아기가 태어났어요. 2만 1,000명. 2만 1,000명. 그러면 우리가 1년으로 환산하면은 30만도 안 된다는 얘기죠. 25만도 조금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고 있지만 동시에 이게 정책 하나로 이게 해결이 안 될 거다라는 거는 우리가 또 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차분히 전 사회가 다 힘을 모아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정책 대결장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먼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환영하고 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웰컴. 내가 바로 그거 생각했다. 근데 그 민주당은 뭐 기본 시리즈가 또 대기하고 있거든요. 주택 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 아동소득 주겠다. 이게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받아봐. 그러면서 막 치고 들어가면은 여기서 전선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것도 하나 문제라고 보고 두 번째 더 큰 거는 이 정책 그 자체가 문제예요 지금. 왜요? 제가 너무 좀 야박하게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뭐 청취자분들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좀 그런 것 같긴 해. 예, 아니 제가 저출생 그 정치 전문가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해법이 안 된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한테 이거 이런 거 있으면은 뭐 이렇게 하청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이걸 네. 만들어 달라고. 네. 예. 근데 여하튼 요 세 자녀 이 대학 등록금 이 면제해 주는 정책은 문제가 많아요. 왜요? 문제가 많습니다. 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먼저 세 자녀가 있는 요 혜택을 받는 네. 지금 세 자녀가 있는 가구는 더 이상 출산을 하지 않아요. 뭐 이미 3명씩이나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양육비용에 도움이 돼. 땡큐. 도움이 돼. 근데 출생엔 도움이 안 돼.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아직 자녀를 안 낳거나 한 명밖에 없는 그러면 그 부부가 대학 등록금 면제 받으려고 아이를 셋을 낳을 것이냐? 그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학교 출산율을 우리가 0.6, 뭐 0.7, 서울은 0.5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0.5라고 하면은 가임 여성 2명 중에서 그렇죠. 한 명은 한 자녀를 낳고 한 명은 아직 안 낳은 거예요. 이러면 이게 0.5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0.5가 되는 겁니다. 전선이 지금 낳느냐 안 낳느냐에 있는 거예요. 몇 명을 낳을 것이냐가 아니라 2명이 3명 됐을 때 요 효과 요 정책 효과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예. 2명이면은 대학 등록금 다 내야 되는데 예. 3명 되면은 다 공짜야. 그러면 대학 등록금이 보통 그 4년제를 중심으로 보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3명이면 9천만 원 주는 거예요. 9천만 원 주는 효과가 지금 뭐 있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면 지금 그 몇 명 낳을래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애 낳을래 이렇게 먼저 이거부터 접근해야 된다. 거기가 지금 전선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이 지금 여성의 이제 그 부부의 출산 결정을 보면은 지금 낳느냐 안 낳느냐 아니면은 낳았으면 2명까지는 어떻게 밀어줄 건 여기가 지금 전선이 펼쳐지고 있는데 예. 이 세 자녀 이 대학 그 학자금 이제 등록금 면제 정책은 저기 뒤에서 지금 전투를 벌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들한테 이 정책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은 특히 기재부 공무원한테 만들라고 시키면은 이런 이제 엉뚱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해됐고. 그래서 이거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거의 부위원장 이제 주영환 예. 이분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지금 온갖 부처를 막 휘젓고 다니면서 쥐어짜고 이제 나온 게 아마 요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냄새가 납니다 지금 이게. 오케이. 하나만 더 어제 나왔던 그 국회 세종시 완전히 이전 카드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거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왜요? 그러니까 너무 막 던지는 거 아니냐? 너무 막 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이제 한강벨트에서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별로 안 좋고. 근데 만약에 이전을 하면 여의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동쪽으로는 마포, 그냥 서쪽으로는 마포, 예. 동쪽으로는 저기 용산. 그죠 용산, 성동 이런 거 다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한강벨트의 직방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대선이면은 이게 아젠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총선이라는 건 우리 지역구마다 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어느 세월에 이게 훈풍이 오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서울에서 이게 지금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는 여의도잖아요. 네. 여의도고 그러면 여기 이게 김민석 그 영등포 그 을인가요? 예, 여의도는 영등포 을이죠. 예, 영등포 을. 예. 거기만 지금 뭐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거지. 예. 사실은 뭐 큰 혜택 볼 때 별거 없고 충청도도 약간 좀 혜택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충청도는 지금 구도가 거의 굳어져 가지고 충청 그 특히 세종시 예, 한 지역은 지금 그 민주당 후보가 지금 공천 취소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양재고도로 치러지고 예. 있고 다른 한쪽은 지금 지지 격차가 좀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 이걸로 뒤집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판세도 그렇게 영향 미치는 건 제한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정치 처음 하시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 이것저것 막 던져보는데 도대체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 목적이. 그리고 이 수도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이 수건하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웰컴이죠. 뭐 환영 좋다야. 아까 얘기했듯이 묻고 더블이 묻고 더블로 가.
대법원은 왜 안 가? 대법원도 가자. 대법원 가니까 대검도 가야 되잖아요. 대법원 대검 같이 써야 된다면서. 그렇죠. 그 높이도 계속 한 조금씩 올리는 거 아세요? 맞아요. 높이 맞춘다는 얘기지. 사실은 뭐 사실 대검이라는 게 사실 있을 필요는 없는데 예, 대검에서 뭐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대검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법무부 내려가야 되겠죠. 법무부.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대립각이 안 서는데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종합하면 세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나 국회 이전 같은 경우가 갖는 공통점이 이게 판을 흔들 정도의 카드가 되려면 지금 이 판을 지배하고 있는 이슈에서 대립전선을 치는 그런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언론 관련해 가지고 이거 그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게 잘한다고 지금 사실은 소문이 나 있는데 제가 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뭐 생각인데 검찰에 있어 가지고 이 정보를 독점할 때 독점 시장에서 이제 활동하던 그 실력과 지금은 완전 자유경쟁 시장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이거 한동훈 위원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옆에 어떤 정책 브레인들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긴다 그러면 이제 브레인들이 붙죠. 없다? 브레인들이 붙죠. 너무 박한 평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없어 보여요. 왜냐면 이 저출생 세전 정책 보면서 이런 황당한 정책이 있나? 정책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 안 한다? 그렇죠. 거기 그 차라리 그 나경원 그 후보 헝가리 모델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다만 거기 이제 헝가리 모형 내놨을 때 예. 나경원 부위원장한테 그 막 소리 지르고 했던 그 청와대 수석이 지금 길에 공천 받았어요. 네. 거기에 물어보고 나와야 되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하튼 상당히 그 이 문맥에 맞게 그리고 이 선거가 진행되는 흐름에 맞게 네. 장건멍건 하면서 이 전선을 만들어가면서 이 정책 선거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띄엄띄엄 아무거나 던지고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표심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돌려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되는 마음에 염려가 돼서 이러면 어떡하나 이러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잘 쓰는 표현에 우리는 실행할 수 있는 시행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시행력이 있으니까 더 숙고해가지고 나올 때 액션 플랜하고 재원하고 이런 것도 다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한 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정부 여당이 했으면은 뭔가 숙고된 그런 생각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한반도에서 반만 년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뭐 이 말 하나 움직일 데가 없어요. 이쪽으로 움직이면 저 사람 반발하고 저 사람이 저쪽으로 움직이면 저 사람이 반발하고 그래서 완전 고차원 방정식이거든요. 그렇죠. 한 칼에 뵐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 프레임 전환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한 칼에 내가 뒤집어 엎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맥에 안 맞는 손 빼는 잠깐 정책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맨날 정치적으로 티격태격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나 정책 제시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그죠? 정책으로 승부를 보고자 하는 이 자세는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지금 어떤 우리 국민들의 삶 그다음에 민심에 정확히 그러니까 그 뿌리 내린 정책이냐 이건 평가는 좀 다를 수 있다. 고민 수준이 낮다. 그렇죠.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건 조금 마이너할 수가 있는데 이 정책이 나오면은 요거를 이제 토론으로 이끌고 가가지고 그렇죠.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정책 토론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천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뭐 TV 토론이고 뭐 라디오 토론이고. 예. 토론이 뭐 거의 지금 상실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런 정책이 나와도 그러면 이제 그거 이어서 전선이 만들어지면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이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거기서 이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좀
안타까운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팔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정책이 지금 뭐 연락 안 와요? 요즘에 아니, 물어보는 데는 있어요. 물어보는 데는 있는데 네. 그래서 아이디어 조금씩 이제 주고는 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전선이 아마 심판에 지금 거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선거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이 정책이 지금 설 곳이 아무래도 조금 위치가 좀 약해졌다. 아유, 그래도 한국 경제학회 이사까지 되셨는데 뭐.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예. 네, 우삭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